안녕하세요. 수학코치 주영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 등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사칙연산. 네 가지의 계산하는 규칙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먼저 덧셈, 뺄셈과 가로가 섞여 있는 식의 계산, 그리고 곱셈, 나눗셈과 가로가 섞여 있는 식의 계산,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모두 하고 가로가 섞여 있는 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것을 다 공부한 다음에는 이런 거를 우리는 이 사칙연산하고 가로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으면 이걸 혼합계산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혼합계산식을 계산하는 그 순서, 그 순서가 중요한데 그거를 정리하면서 1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시작합니다. 1번. 자, 1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칙연산, 덧셈식, 덧셈만 있는 거 이제 덧셈식을 배웠고, 뺄셈만 있는 것을 이제 뺄셈식,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곱셈만 있을 땐 곱셈식, 나눗셈식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게 섞여 있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1번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덧셈식이에요. 328 더하기 869. 자, 덧셈식을 할 때에는 낮은 자리부터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10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윗자리로 올려줄 수 있으니까요. 자, 8 더하기 9는 17이죠. 2 더하기 6에 올림한 거 1 있으니까 9죠. 3 더하기 8은 11. 그래서 1197.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뺄셈식이에요. 2254 빼기 1389. 자, 낮은 자리부터 계산하죠. 4에서 9를 뺄 수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야겠죠. 이거는 4가 되고 14 빼기 9는 5죠. 그리고 4에서 8을 뺄 수 없으니까 또 받아내림 하죠. 그러면 1이 되고 14에서 8을 빼면은 6이죠. 1에서 3을 못 빼니까 또 받아내림 해야겠네요. 그래서 11에서 3을 빼면은 8이죠. 그리고 1에서 1 빼니까 0이니까 두고요. 865. 동그라미 3번 179 곱하기 89. 자, 곱하기의 경우에도 낮은 자리부터 계산은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올림이 있으니까 낮은 자리부터 하는데요. 그 곱하는 수, 이 89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의 자리수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 10의 자리수를 계산할 겁니다. 자, 179 곱하기 9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9, 9는 81, 8 올라가죠. 그 다음에 7, 9, 63, 63에 8 올라간 거 있으니까 71이네요. 그리고 9, 1은 9, 7 더하면은 16이네요. 자, 이번에는 80을 곱하니까 1의 자리는 건너뛰고 10의 자리부터 써주면 됩니다. 9, 8, 72, 7 올라가죠. 그 다음에 7, 8은 56, 7 올라간 거 있으니까 63이죠. 63, 8, 1은 8, 6 올라간 거 있으니까 14죠. 쭉 더하면 1, 3, 9, 5, 1. 15,931이 답이죠. 동그라미 4번. 자, 앞에 덧셈, 뺄셈, 곱셈은 다 이렇게 낮은 자리부터 계산을 했어요. 근데 나눗셈의 경우에는 큰 자리부터 나눠줍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눗셈을 할 때에는 나누어지는 수 안에
나누는 수가 몇 번 들어가지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렇다면 큰 거부터 나눠주되 그 큰 수로 나눠줄 수 없을 때, 예, 큰 수를 나누는 수로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낮은 자리로 바꾸어서 그걸 나눠줘야 되거든요. 자, 그냥 직접 해볼게요. 자, 그러면 57로 나누니까 한 자릿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 자릿수 안에 두 자리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두 자리면은 두 자리부터 먼저 보면 됩니다. 48 안에 57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내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까지. 그럼 482 안에는 57이 몇 번 들어가지? 이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57로 나누는 거를 생각하기 어려우면 60으로 봐도 돼요. 60으로. 대충 한 60이 몇 번 들어갈까? 그러니까 480 안에 60이 6, 8은 48이니까 8번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87은 56, 5 올라가고 8, 5, 40, 45점. 예, 빼면 예, 6이고 7에서 여기 받아내림을 했으니까 7에서 5 빼면 2점.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남은 게 26이니까 잘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2가 내려옵니다. 260 안에 60이 몇 번? 6, 4, 24니까 4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7, 4는 28이죠. 예, 2 올라가고 5, 4, 20, 22네요. 자, 12 안에 8이 12에서 8을 빼면 4죠. 그리고 5에서 2를 빼면 3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내림을 합니다. 342인데 342 안에 60이 몇 번 정도 들어갈까? 그러면은 65는 30, 그러니까 예, 5번 정도 예, 해보죠. 그러면 75는 35죠. 예, 3 올라가고 5, 25, 28이죠. 자, 빼면 12에서 5를 빼면 7이죠. 예, 그리고 13에서 8을 빼니까 57이네요. 자, 나누는 수만큼 나머지가 남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 몫이 한 번 더 들어가겠죠, 여기. 예, 그죠?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6, 7은 42, 285가 아니었고, 34. 이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0이고요. 몫은 846. 그래서 항상 나머지를 구하면 그 나누는 수하고 비교를 해서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아야지 된다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 사칙 연산을 하나하나씩 좀 복습을 해봤고요. 자, 위 네 가지 연산 중에서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은 것은 몇 번일까요? 예, 더하기와 곱하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이에요. 자, 빼기는 앞에 수하고 뒤에 수를 바꾸면 안 되고, 또 나눗셈의 경우에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바꾸면 안 된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이어서 덧셈으로만 이루어진 덧셈식 동그라미 1번에서와 같이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더해지는 수하고 뒤에 더하는 수하고 순서를 바꿔도 교환을 해도 자리 위치를 바꿔도 결과가 성립한다.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고 마찬가지로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곱셈식에서 동그라미 3번과 같이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다면 우리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 복습을 해봤고요. 이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혼합 계산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할 거는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5 빼기 4 더하기 3 이랬네요. 우리 그냥 그 책 읽는 그 방향? 책 읽는 방향처럼 글자를 읽어내는 방향처럼 그냥 수도 우리 식도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예, 읽어 나가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 빼기 4는 11이죠. 그죠? 그리고 11에 더하기 3을 하니까 14예요. 그래서 이렇게 14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그 수의 배열이 같죠, 지금. 그리고 그 연산의 순서도 같아요. 15 빼기 4 더하기 3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괄호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가면서 이렇게 계산의 순서대로 하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그냥 이렇게 15 빼기 4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괄호를 따로 붙이는 데에는 괄호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뭐 똑같이 계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괄호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수학이라는 건 항상 조금 더 간단하게, 이런 쪽을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4 더하기 3은 7이죠. 15 빼기 7은 얼마죠? 예, 8이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순서를 바꿨더니 결과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한다? 예,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3번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식의 결과를 비교해보자 했거든요.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45 나누기 3 곱하기 5 나눗셈과 곱셈하고 섞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글자를 읽는 것처럼 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45 나누기 3은 얼마일까요? 예, 45 나누기 3은 세로셈 해도 되고요. 암산이 되면 또 암산을 해도 돼요. 자, 한 자릿수로 나누니까 1이죠. 예, 그러면 3이고 15니까 예, 5번 들어갑니다. 5, 3은 15 나누어 떨어지죠? 예, 여기는 15예요. 자, 15 곱하기 5는 5는 25, 2 올라가고 5, 2는 5에 75죠. 그래서 답은 75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괄호, 지금 수의 배열이 같고, 나눗셈식 있고, 그 다음에 그 곱셈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가로가 없어도 된다, 가로가 있어도 순서가 같다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가로 없이 쓸 거예요. 왼쪽처럼. 그런데 가로를 굳이 붙이는 이유에는,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5는 15죠. 예. 그런 다음에 45 나누기 5를 하면 예, 3번 들어가죠. 예, 45 안에 15가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달라져요. 예, 순서만 바꿨죠. 지금 수의 배열도 같고 그 사칙 연산 중에서 나오는 그것도 같아요. 순서도 같아. 근데 괄호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세요. 예,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가로가 있죠? 예,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예. 자, 다음은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식의 결과를 비교를 하고 계산 순서를 알아보자 했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지 않고 곱셈부터 해볼 거예요. 네. 5, 4, 20. 그러면 곱셈이
계산이 된 다음에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6 더하기 20 빼기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쭉 계산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6 더하기 20을 하면 26이고 26에서 7을 빼면 19죠. 19.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서 괄호 안을 먼저 해볼 겁니다. 그러면 11 그리고 곱하기 4 하면 44죠. 그리고 빼기 7 하면 37 네. 그래서 37이 돼요. 자, 이것도 수의 배열도 같고 그죠? 더하기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빼기가 나오는 그 순서도 같은데 괄호만 달라졌어요. 네. 괄호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덧셈 뺄셈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계산을 하면 됐죠. 네. 앞에 우리가 덧셈과 뺄셈만 있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에는 곱셈과 나눗셈도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했어요. 예, 그런데 덧셈과 뺄셈은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곱셈이 들어가 있어요. 예, 곱셈이 들어가 있으면 곱셈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곱셈이 먼저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어떤 경우에도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대로 자 어떻게 해요? 괄호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 요게 같이 있을 때에는 요 둘은 앞에서부터 예, 먼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빼기 이것도 예,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읽어 나가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혼합 계산식의 전부예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그 앞에서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있거나 또 아니면 덧셈과 뺄셈만 있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나오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괄호가 있을 때에도 좀 이해는 되죠. 그죠? 있을 때 괄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구분해서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괄호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왜 덧셈하고 뺄셈이 곱셈하고 있을 때에는 곱셈을 먼저 하느냐, 괄호가 없는데도 왜 곱셈을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